이제 31일 동안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어제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수권 대회에 도와주신 언론인들께 감사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강주시가 추진해야 될 현안 과제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 수영연맹 피나와 세계 각국 선수단은 이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와 마스터스 대회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적은 예산, 그리고 북한 불참, 국내 스타 선수 부재라고 하는 3대 악재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12,000여 명의 시민 서포터즈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조영택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주는 수영도시 강주라는 이름을 얻었고 대한민국은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한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번 강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비용 고효율 국제대회의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총 사업비는 2,244억 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5.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 시설, 선수촌, 최첨단의 운영 시스템과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서 피나와 각국 선수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저비용 고효율 대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영대회 이후에 과도한 투자로 인한 사후 시설 활용 문제나 이 과중한 재정 부담 등의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다른 도시, 다음 개최지인 후쿠오카 같은 데서 이번 강주 수영 선수권 대회를 벤치마킹하겠다 하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이제 과제는 이번 성공적인 강주 대회의 경험과 효과를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레거시 사업, 유산 사업을 통해서 이번 대회 효과가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번 강주 수영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정말로 수영 불모지다 하는 게 다시금 인식시켜줬습니다. 금메달이 76개였고 동메달까지 합하면 228개의 메달이 달려 있었는데 우리는 개최 도시인데도 동메달 하나에 그쳤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수영 불모지다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영이 우리 사회에 대중화되고 활성화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 수영은 어르신들의 건강에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영은 고소득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도 보더라도 이제 수영이 대중화돼야 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레거시 사업으로 강주의 이름으로 수영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 한국
수영진흥센터를 설립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영 선수도 육성을 하고 지도자도 육성을 하고 수영의 대중화 그리고 조기 생존 수영 실시와 같은 그런 사업을 해 가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강주영 일자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주영 일자리 사업인 자동차 공장 설립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1년 하반기에 양산체제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 20일 오후 2시에 그린카 진흥원에서 합작법인 출범식을 개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관과 법인 명칭을 확정을 할 것이고 법인 대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월 안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강주영 일자리 사업은 세계 유례가 없는 사회 대통합형 노사 상생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자동차에 대한 공장 투자가 있었고 그동안 23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내 자본 투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고임금, 두 번째는 잦은 노사분규. 우리 강주영 일자리 사업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강주영 일자리 사업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일자리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라서 언론과 중앙정부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합작법인 설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투자 보조금 특혜 논란 그리고 임원 선정 불협화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투자 보조금도 지난 1월 31일 체결한 투자협정에 보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주영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조례에 의해서 다른 투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300억 이상 투자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리고 임원 선정도 이번 선정 문제로 한 번도 불협화음이 빚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주영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사실 내용과 다르게 투자가들에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그렇게 되면 일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역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강원형, 군산형, 구미형, 울산형 일자리 사업을 보면 모두 자동차 산업 관련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 투자의 문제, 과잉 공급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중앙정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강주영 일자리 사업이 자동차 분야에서 다른 산업으로 그리고 강주에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강주영 일자리 사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노와 사 그리고 지자체와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노사 공동 책임,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4세 정신 속에서 사회 대통합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이고 세계 유례가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강규형 일자리 사업이 폄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수영대가 끝났고 현안 과제들도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역량을 강주를 인공지능 대표도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우뚝 세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간부회의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3번의 산업혁명이 있었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번의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했고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주도해서 그 시대에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은 기존에 있던 가치체계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들이 세계 중심으로 부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등을 제치고 진정한 첨단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산업화 시대 때 1등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꼴찌가 1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차선을 바꿔야 앞차를 추월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은 차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도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주는 그동안 산업 측면에서는 매우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강주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그리고 글로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고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도시가 되는 것이 그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강주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가 되는 것이 해법입니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지능화 혁명이고 결국은 인공지능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오랫동안 확신이고 신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제안할 때 다른 데는 다 SOC 사업을 했지만 우리는 여기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을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달에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4,061억 원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2,843억 원이고 우리 지방비는 812억 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많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뒤처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5년 동안에 투자될 금액이지만 우리는 중앙정부에게 문재인 정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 금액이 투자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공지능 사업이 각 지자체나 여러 군데 분산되면 효과를 발휘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주에 이 분야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갈 것이고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빨리 이제 사업 내용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 사업 내용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은 사람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월 달에 세계적인 슈퍼컴퓨터 전문가 실리콘밸리의 김문주 박사를 강주시장 기술고문으로 이촉을 했고, 이분 외에도 지금 인공지능 전문가와 계속해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인공지능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우리 강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기에 AI 전문가들로 인공지능 사업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을 발족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사업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고 실리콘밸리와 협업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혼자 해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에게 인공지능 공부 모임을 만들자 해서 제가 그 내부 인트라넷에 저와 함께 공부할 관심 있는 분들,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함께 할 분들을 8월 말까지 신청하도록 요청을 해서 지금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수영선수권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강주행 일자리도 진행되고 그래서 또 우리 직원들이 제가 휴가를 가야 마음 놓고 휴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휴가를 다녀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인공지능에 관한 그 좋은 책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슈퍼파워, 초예측, 그리고 인공지능 비즈니스 트렌드 이런 책을 구입을 해서 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어제 이제 이미 이건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만 17년 만에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6월 19일 날 기자회견에서 수영도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날짜를 잡아서 착공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9월 5일 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이 되면 이제 강주 어느 곳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 만에 갈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조금 이따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아이나 키우기 좋은 강주 만들기에 또 제 역량을 쏟아 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이었습니다. 이것은 OECD 36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학계 출산율이 1 미만인 그런 국가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이 계속되게 되면 인구 절벽과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국가의 존립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 강주의 학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주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 찾아오는 강주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나 키우기 좋은 강주 공동체 만드는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업체계 속에서 결혼, 출산, 그리고 육아 보육 단계별로 본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아이 키움 행복한 강주 정책을 시리즈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탄으로 조금 이따 곽현미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이 설명을 할 텐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불가피한 일로 아이 보기가 어려울 때 그때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긴급아이 돌봄센터를 9월 2일 날 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이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강주 여성재단과 일가정 양립지원본부 기능을 조정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주 여성재단은 강주 여성가족재단으로 이름도 바꾸고 기능과 역할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우리 곽연미 여성가족정책관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한 20여 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저에게 조언해 주실 내용 있으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